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네, 오늘은 Beyond.js 러스트의 레퍼런스와 버로우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트에서 레퍼런스는 밸류를 한 메모리 위치에서 버로우한 후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퍼런스가 스스로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스코프를 벗어나더라도 메모리에서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함수에서 x는 o라는 값을 y는 x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x, y를 출력해보면 x, y가 같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출력됩니다. 네, C 언어로 공부하신 분들은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익숙하게 다뤄보셨을 텐데요. 먼저 레퍼런스, 포인터 모두 값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레퍼런스는 타입 세이프하고 널일 수 없습니다. 러스트엔 널이 없는데요. 포인터는 세이프하지 않고 널이거나 댕글링 포인터를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디레퍼런싱 하기 전에 유효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버로잉에 대한 부분인데요. 러스트는 레퍼런스는 항상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값의 주소를 통해서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포인터는 소유권 또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사용이 끝나더라도 소유권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레이스에 대해서는 추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스마트 포인터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박스에 new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게 보이시죠? 러스트에서 포인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로우 포인터, 원시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 원시 포인터는 메모리를 직접 조작하는 데 사용되며 널 또는 포인터 참조와 같은 메모리 오류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마트 포인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메모리를 할당 해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리키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더 안전합니다. 예시에서 x는 o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박스며 y는 박스가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x, y를 출력해보면 둘 다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버로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코드에서 calculate length에 전달되는 이 s1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s는 스트링 타입의 이제 레퍼런스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s1에 있는 특정 이제 pt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밸류, 이 밸류 자체는 또 다른 이제 메모리의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S1은 레퍼런스가 아니라 밸류입니다. S1 네, 이제 레퍼런스 연산자를 붙인 거는 이 밸류 S1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듭니다. 자, 하지만 레퍼런스 S1은 S1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너십 자체가 없다는 뜻으로 이것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S1 자체가 이제 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특정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오너십이 없기 때문에 스코프를 벗어나도 이 해당 값이 드롭되지 않습니다. 자, 함수 calculate length의 s 또한 스트링의 레퍼런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하는 오너십, 그 다음에 레퍼런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보세요. $s, 이 len은 함수를 반환한 이후에 레퍼런스인 s에 대한 드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레퍼런스를 생성하는 것을 이제 버로잉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값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음 calculate length처럼 해당 값의 참조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온다는 의미로 버로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러스트에서 버로잉을 사용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값을 빌려와 사용하는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오너십의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책을 빌려줄 때 그냥 책을 빌려주는 것이지 제 소유권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버로잉을 사용해서 원본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먼저 아래 코드는 동작하지 않는 코드인데요. 그 이유는요. 아래 이제 에러 표시를 보면 이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뮤트 키워드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리어블이 기본적으로 이뮤터블하게 동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레퍼런스 또한 기본적으로 이뮤터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뮤트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뮤터블 레퍼런스에 대해 방금 다뤄봤었는데요. 특정 값에 대한 뮤터블 레퍼런스가 존재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해당 값을 참조하는 다른 레퍼런스는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데이터 레이스에 대한 것을 추후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스는 2개 이상의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에 대해 동시 접근할 때 발생하는데요. 자, 결과값에 예상치 못한 변경을 일으켜 버그를 양산할 수 있고 디버깅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점입니다. 자, 위에서 2개의 스레드에서 동일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레프가 참조하는 이 값을 변경하기 때문에 여기서 데이터 레이스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댕글링 포인터를 아까 포인터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댕글링 레퍼런스라고 러스트에서는 부릅니다. 특정 값을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있는데 해당 값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할당 해지가 되어버린다면 이 레퍼런스는 댕글링 레퍼런스가 되어버립니다. 러스트에서 댕글링 레퍼런스는 버로우 체커 컴포넌트에 방지되는데요. 이 버로우 체커는 레퍼런스가 유효한지 항상 확인하고 레퍼런스가 참조하고 있는 값이 드롭된 이후에 이 레퍼런스가 사용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위 예제 코드를 보면 값 10을 가지고 있는 변수 x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create dangling reference라고 하는 함수 스코프가 끝난 이후에 스택에서 메모리가 해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let y가 가리키는 x의 레퍼런스는 댕글링 포인터가 되게 됩니다. 자, x의 12라는 값이 패턴 바인딩 됐고 이것을 이제 레퍼런스를 리턴을 하지만 create dangling reference 이 스코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반환된 직후 댕글링 포인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어퍼스트로피 이 기호는요, 이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러스트에 있는 특수한 그 문법인데 이거는 이제 단테 비욘드 JS 그 나중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자체가 슬라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트링의 일부분을 반환하고 싶습니다. 특히 문자열 중 가장 마지막 문자를 반환해야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파라미터는 s는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스트링에 대한 오너십이 없습니다. 다음 함수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레퍼런스 자체가 오너십이 없구나를 이번 강의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요. 자, 우리는 문자열 중 가장 마지막 문자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를 바이트의 배열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asByte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했고요. 아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문자열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터는 컬렉션의 각 요소를 반환하는 메소드인데요. 그리고 뉴머러이트가 이제 이터레이터의 반환 값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 각 요소의 인덱스와 이 아이터레이트가 반환했던 값의 레퍼런스를 투플 타입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이제 투플 타입으로 이제 조회를 했던 것입니다. 자, for루프에서 이런 특수한 문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바이터 리터럴이라고 하는 러스트의 개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스트링에서 빈 공간을 찾은 이후에 return i를 통해서 해당 공간의 인덱스를 반환했고요. 만약 공간을 잡지 못한다면 그저 문자열의 길이를 slen 함수를 통해서 반환합니다. 자, 이제 first world 함수를 사용한 메인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world의 패턴 바인딩을 통해서 이 first world가 hello world에 대한 인덱스를 반환하고 이 값이 world에 바인딩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 줄에서 이 s.clear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을 통해 이 s 자체가 empty string 되어 버렸는데요. 자, 여기서 world는 s에 대한 레퍼런스 hello world 문자열의 레퍼런스와 독립적인 값이라서 s.clear의 메소드 호출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5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sClear 호출 이후에 s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인덱스를 통해 문자열의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는 잠재적인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러스트는 슬라이스라고 하는 걸 제공해서 인덱스를 직접 관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대안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게 문자열의 값을 참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에 자바스크립트의 슬라이스랑 비슷한 그런 문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러스트의 슬라이스 문법은 다음처럼 첫 번째 인덱스를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열의 첫 번째 인덱스부터 참조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0인덱스부터 2까지의 인덱스를 슬라이스하는 것은 첫 번째 인덱스를 생략하고 다음처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인덱스를 생략함으로 문자열의 마지막 바이트 또한 항상 포함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자바스크립트의 슬라이스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처럼 시작과 끝 인덱스를 모두 생략한다면 해당 스트링의 모든 값을 이제 슬라이스 타입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슬라이스를 사용해서 앞서 봤던 인덱스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이제 str의 레퍼런스 타입이 바로 스트링 슬라이스 타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str 타입을 사용하게 된다면 인덱스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이전 코드와 비교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s.clear를 이제 호출하려고 했을 때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오류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레퍼런스가 항상 유용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링에 레퍼런스를 붙이는 것과 이 스트링 슬라이스 타입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러스트에서 이 스트링 슬라이스는 스트링 슬라이스에 대한 타입 자체인데요. 문자열의 일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를 의미하며 이것은 이뮤터블 합니다. 스트링에 이 end를 붙여서 이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것은 이 스트링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이것은 스트링 슬라이스 타입과 동일하게 이뮤터블 버로우지만 문자열에 대한 일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링의 객체 자체를 참조합니다. 여기서 s는 스트링 객체인데요. 헬로 월드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입니다.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str 슬라이스라고 하는 변수는 s에 대한 슬라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슬라이스이지만 헬로 월드 문자열 자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스트링 ref는 스트링 객체 전체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str 슬라이스, 스트링 ref 모두 헬로 월드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값에 대한 오너십은 없고 그저 이뮤터블하게 버로우하게 됩니다. 스트링 타입은 뮤터블한데요. 스트링 슬라이스는 이뮤터블합니다. 이 말은 스트링 타입을 생성한 직후에 다음처럼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보시면 push str이라는 한 메소드를 호출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s의 값을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스트링 슬라이스는 다음처럼 이제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스트링 객체가 아니므로 이뮤터블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타입은 방금 보셨던 push 메소드와 비슷하게 여러 메소드를 유틸리티로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스트링 값 자체를 변경하고 싶다면 스트링 타입이 조금 더 편리하게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레퍼런스와 버로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트링 타입과 스트링 슬라이스 타입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한번 찬찬하게 이 포스팅과 강의 내용을 한번 번갈아 보시면서 예제 코드들을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